7월 다섯째 주 귀화 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7월 다섯째 주에는 서울, 인천, 서울 남부, 수원, 양주, 창원, 대구, 전주, 대전, 청주 출입국 사무소에서 귀화 면접이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7월 말이죠. 장마철도 지금 장마가 끝났는지 뭐 또 비가 어제 아랫께부터 또 비가 또 오기도 하는데 지금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이 무더위에 공부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이름은 푸엉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베트남 건터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가족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가족은 남편과 아들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의 주소를 말해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00번지입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심사는 7월 28일과 30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철수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늘따라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지만 다행히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표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철수는 아저씨의 통화 소리가 시끄러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아저씨가 내린 후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고 열차 안을 뛰어다니다 엄마에게 혼이 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양손 가득 짐을 든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자신의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했습니다. 질문. 철수는 어디에 가는 중이었나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질문. 철수는 왜 인상을 찌푸렸습니까? 옆에 앉은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아이는 왜 엄마에게 혼났나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시조로 여겨지는 당군에 대한 신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시조로 여겨지는 당군에 대한 신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당군 신화입니다. 자, 이 당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곰과 호랑이입니다. 곰은 만두를 100일 동안 동굴에서 먹고 사람으로 환생을 하고,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나와서 사람으로 환생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시대 왕으로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고구려 시대 왕으로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광개토대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미국입니다.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을사조약입니다. 자, 통치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이죠.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윤봉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박영효입니다. 광복 직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군사적 경계선을 말하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광복 직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군사적 경계선을 말하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38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뽕에서 깃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 개양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뽕에서 깃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 개양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현충일입니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권입니다. 검찰, 형집행, 교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검찰, 형집행, 교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무부입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행정부에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인사청문회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행정부의 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었었죠.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 여당입니다. 지금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죠.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29일과 31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정답 고려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정답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입니다. 자,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1번입니다. 3.1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1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유관순입니다. 독립군 장군으로 만주에서 활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군의 장군으로 만주에서 활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자진 장군입니다. 자, 김자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이죠. 만주에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김자진 장군입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정답 무궁화입니다. 자, 이 무궁화 꽃잎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죠. 국가는 애국가, 또 안익태가 작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어디입니까? 자, 그러니까 제주도 밑에 또 섬이 하나 있죠. 정답은 마라도입니다. 자, 제주도 밑에 저 사진에 있죠. 사진 저 뒤쪽에 보이는 섬이 제주도고, 그 제주도보다 남쪽에 또 섬이 있습니다. 자, 마라도가,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로. 자, 대한민국이 있고, 자, 밑에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를 가게 되면 제주도 밑에 또 마라도라고 있죠. 자, 여기 마라도라고 제주도 밑에 또 이렇게 또 섬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삽니다. 사람이 살아야 저 섬으로 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가 마라도입니다. 집들도 보이죠. 우리나라 제남단에 있는 섬은 마라도가 되겠습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비무장지대입니다. 자, 여기도 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점선으로 된 것이 휴전선입니다. 1953년 7월 28일에 휴전협정을 하면서 군사분계선인 휴전선이 생겼죠. 자, 철조망으로 지금은 되어 있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지역이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기도 배치할 수가 없고 들어갈 때 무기를 소지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나 모를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구역입니다. 여기를 비무장지대 또는 DMZ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6.25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휴전선이 있고, 그리고 DMZ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리고 점선을 따라서 철조망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왕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기타 이런
휴전선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5대 권리를 말해보세요. 헌법에 있는 국민의 5대 권리를 말해보세요. 정답,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그리고 참정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암기할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입니다. 사회에서 참여하고 청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자유권이란 신체의 자유,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평등권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자, 여기 교육의 권리와 근로의 권리는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했죠. 자, 그리고 참정권이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구권, 국가에 의한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원권과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삼권 분립입니다.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며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 주는 곳으로 사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며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 주는 곳으로 사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원 옆에 가면 보통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계약서입니다. 자,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계약서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책임보험입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심사는 7월 28일과 8월 1일
본관 2층 국적심사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행정부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과 달리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법을 잘 따랐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른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질문.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역할은 국회에서 담당합니다. 질문. 한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어떻게 구분됩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질문. 한국의 사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며 그 역할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습니까?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습니까? 정답, 신라시대입니다. 자, 신라시대 지도인데 오른쪽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신라시대부터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계백장군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서서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던 것에서 유래된 것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서서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던 것에서 유래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강강술래입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달밤에 여자들이 흰 옷을 입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했는데, 이것을 왜군들이 저쪽 바다 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군사들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조선의 군사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했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러시아입니다.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일병합조약입니다.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자, 참고로 1905년 외교권을 뺏어간 조약은 불사조약입니다. 중구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일본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권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쏴서 처단했죠. 정답은 안중근입니다. 자,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던 사람은 윤봉길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 열사의 사진입니다. 대한국인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그리고 지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보면 손가락이 짧죠. 이 손가락이, 이것은 자기가 손가락을 칼로 요 손가락 마디를 잘라서 피가 나오겠죠. 이 피로 해서 대한국인이라는 글을 쓰고 또 피를 묻혀서 지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서를 쓴 겁니다.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익태 선생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중 북한을 도와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북한을 도와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자, 두 개의 큰 바위섬과 주변의 작은 바위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분이 전쟁, 자연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거나 만날 수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족 구성원 중 일부분이 전쟁, 자연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거나 만날 수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이산가족입니다.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은 언제입니까?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 1953년 7월 27일입니다. 자, 딱 지금 이맘때죠. 한참 더울 때 휴전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 휴전협정으로 이 휴전협정과 연관된 것들 자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휴전선이죠. 그리고 철조망이 생겨나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DMZ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 등 이런 결과물이 생겨났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정답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등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아주 많죠. 뭐 정유, 기름도 우리나라가 정유 기술이 세계 2등이라고 합니다. 기름도 우리가 기름은 나지 않지만 그걸 수입해서 정유를 해서 다시 또 팔고 있죠. 그 외에 뭐 의약품, 화장품 많죠. 수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29일과 31일 정문 맞은편 오일러 학원 6층 귀화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질문. 주례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주례사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전통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질문. 기러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상징합니다. 질문. 대추와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질문. 예복을 입은 신부가 머리에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족두리라고 합니다. 족두리는 성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질문. 두 볼의 연지, 이마에 곤지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붉은색인 연지, 곤지를 신부의 얼굴에 찍어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뜻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정답 곰과 호랑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사람으로 환생한 동물은 곰입니다. 호랑이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동굴에서 이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으로 환생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곰은
참고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환생을 하고 여자로 환생을 하죠. 그리고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이성계입니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중국입니다.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봉창입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정답 유관순,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명태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명태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 세종대왕상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제헌절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 판문점입니다.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청구권입니다. 자, 국민의 기본권 5대 기본권이 있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여도 하고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그리고 참여하고 참정권, 청구도 하고 청구권, 이렇게 5가지 5대 기본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입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포럼 APEC이 개최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포럼 APEC이 개최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민국 경북 경주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가 원수로서의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가 원수로서의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묻죠.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주민소환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간은 몇 년입니까?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간은 몇 년입니까? 정답 9년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해서 9년입니다. 양주 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양주 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7월 29일과 31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신영 아이가 많이 컸네요. 수연, 네, 이제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신영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수연 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나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연 아니요? 저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신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써주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다고 해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질문. 신영과 수연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나요? 조기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수연은 왜 조기 교육을 안 시키나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신영은 왜 조기 교육을 찬성하나요?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을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자, 저 고인돌 위에 넓적한 바위 밑에 또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져 있죠. 그 사이에 시신을 안치를 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도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려 청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정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정답 중국 상하이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죠.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자진 장군입니다. 대성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대성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가사를 가진 민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노래 있죠 라는 가사를 가진 민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리랑입니다.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확정일자입니다. 자, 계약서를 들고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자 이렇게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렇게 도장을 받아놔야 나중에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조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조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통법규입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정답,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자, 물론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라고 하면 소각을 할 쓰레기, 이것을 일반 쓰레기인데, 이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나머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뭐 박스, 캔, 페트병 등등 이런 것들은 각자 분리해서 버려야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부모와 자녀 외에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모와 자녀 외에 부모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 아빠, 그리고 자녀,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가족 형태를 정답,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따로 사시고 자녀가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로 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부모와 자식 세대만 살죠. 이런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정답, 추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경부선입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에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 등본처럼 거기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사항, 그러니까 이 소유가 누구 것이며 은행에 담보가 저당이 잡혀 있는지, 잡혀 있으면 얼마가 잡혀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 전세를 하든 매매를 하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계약서입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심사는 7월 30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국의 전통 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부 집에서는 혼례일 날을 정하고 신랑 집에서는 혼례 전날에 옷감과 편지가 든 함을 신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혼례 전날 신부는 두 볼의 연지를, 이마에는 곤지를 찍었습니다. 붉은색은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주보고 서 있는 신랑과 신부의 한가운데 놓인 상에는 암수 한 쌍의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올려놨습니다. 기러기는 부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눈 뒤 부부로서 서로가 하나 됨을 약속하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나면 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패백을 드렸습니다. 가족들은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주며 자식을 많이 낳고 복되게 살라고 기원해 주었습니다. 질문. 기러기는 어떤 뜻이 있나요? 부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혼례를 마치고 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패백입니다. 질문. 집안 어른들이 패백을 받을 때 대추와 밤을 던져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복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단군 왕검입니다. 자, 이 단군 왕검에 관련된 신화를 단군 신화라고 합니다.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은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은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창건했습니다. 한국의 지형을 표현하는 동고서저는 무슨 뜻인가요? 한국의 지형을 표현하는 동고서저. 자, 한자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답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동해안의 동쪽으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해서 태백산이 쭉 있죠. 그 태백산 정상에서 빗물이 동쪽으로 떨어진 것은 동해바다로 흘러가고 거기서 서쪽으로 떨어진 것은 서해바다로 간다. 자,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3.1절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정답 청산리 대첩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는 무궁화죠. 국기, 태극기, 국화는 무궁화.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라산입니다. 자, 이 한라산 제주도에 있죠. 이 제주도가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다 보니까 이 한라산 정상에는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를 백록담이라고 합니다. 자, 제주도 그러면 우리가 삼다도라고도 하죠. 바람과 돌과 그리고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방정환 선생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평등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정답, 국회입니다. 국회를 입법부라고도 합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보통선거입니다. 자,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죠. 보통선거, 그리고 평등선거, 그리고 직접선거, 그리고 비밀선거. 이것을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송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법률 지식을 부족해서 변호사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하면,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5만원, 10만원을 줘야 되죠. 잠시 잠시 10분, 20분 상담 받고도 또 오늘 5만원, 10만원 줘야 됩니다. 또 더 좋은 변호사, 그런 권 있는 변호사 같으면 또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이게 경제적으로도 우리 그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 어디냐? 정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보통 법원에 가면 있습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정하여 놓은 법률이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정하여 놓은 법률이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은 무엇입니까?
정답 근로기준법입니다.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산부인과입니다. 대구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대구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29일 본관 2층 면접대기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질문.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복입니다. 질문. 남자와 여자가 외출할 때 한복 위에 입었던 옷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질문. 요즘 한복은 어느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까? 요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질문.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만들고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문. 남녀 모두 발에는 무엇을 신었습니까?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삼국시대 때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때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백제입니다.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순신 장군입니다.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35년 동안 그러니까 1910년부터죠.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일본입니다. 1931년 김구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한 항일 무장투쟁 단체는 무엇입니까? 1931년 김구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한 항일 무장투쟁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답 한인애국단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괴는 건곤감리죠.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의미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휴전선입니다. 또는 군사분계선 DMZ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남북으로 2km 이내 지역을 또 군사분계선 그리고 그 남북으로 2km 지역을 DMZ라고 합니다.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휴전선이 DMZ가 아니고 비무장지대는 구역이죠. 구역 2km,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이 존을 DMZ라고 합니다. Z가 존이란 말이죠. 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청구권입니다. 자, 국민의 5대 기본권이 있죠. 사회권, 평등권, 그리고 참여권, 참정권, 그리고 청구권.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자유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사회주의 대한민국은 여기서 참여도 하고 청구도 할 수 있다.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자, 5가지 5대 권리 기억해 두시고 각 기본권마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그리고 참정권, 청구권.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입법부, 국회를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정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정감사입니다.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정답 설악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나 특별자치도를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도나 특별자치도를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도는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지난 강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경기특별자치도라고 했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 원고입니다. 장례식장에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에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문상입니다. 전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 문제입니다. 전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29일 본관 3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다.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집 앞에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한다. 또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남양집을 선호했다. 한옥에서는 온돌과 대청마루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맞춘 것이다. 추운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인 온돌이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하였고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하며 더위를 피하기도 하였다. 한옥은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뉜다.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볏짚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기와집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양반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질문.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한옥입니다. 질문.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지은 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양집이라고 합니다. 질문.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돌이라고 합니다. 질문. 초가집에는 주로 누가 살았나요?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볏짚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질문. 양반들은 주로 어떤 집에서 살았나요?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가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가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발해입니다.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신라입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고종입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입니다. 중국 홍코공원에서 의거를 지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국 홍코공원에서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던 사람 누구입니까? 정답 윤봉길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산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산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답 제주도이고 산 이름은 한라산입니다. 어버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버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어버이날은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자, 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미덕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정답 1953년 7월 27일입니다. 장소는 판문점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정답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적법입니다.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국무총리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외교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향,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지향이라는 것은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원한다는 뜻이죠. 원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대전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대전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30일과 8월 1일 본관 3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비닐 쇼핑백은 태우면 나쁜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으면 다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에 우리 제과점은 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전국 지점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 쇼핑백 제공을 중단하고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비닐 쇼핑백 대신 종이 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협조를 부탁하는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는 등 고객에게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홍보를 할 예정이다. 질문. 4월 5일 식목일은 무슨 날인가요?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질문. 우리 제과점은 4월 5일 식목일에 무슨 캠페인을 하나요?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날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들에겐 어떻게 하나요?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 비닐 쇼핑백 대신에 종이봉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화랑제도입니다. 조선시대 건립한 4대문을 말해보세요. 조선시대 건립한 4대문을 말해보세요. 정답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입니다. 자, 흥인지문은 동대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문은 서대문을 말하고 숭례문은 남대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숙정문은 북대문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율곡이이입니다.
자, 5,000원권에 있는 사람이 율곡 2이고, 그리고 신사임당의 아들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해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정답 유관순,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입니다. 무궁화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까지 피는 꽃으로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 무궁하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정답 설이 있고 설, 추석, 단오, 한식입니다. 자, 설은 음력 1월 1일이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 단오는 음력 5월 5일, 그리고 한식은 양력 4월 5일 또는 6일인데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을 2개 이상 말해보세요.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을 2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6월 6일 현충일이 있죠. 6.25 때 전사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 그리고 이산가족, 휴전선이 생기면서 이산가족이 생겨났죠. 그리고 휴전선, 그리고 휴전선이 생김으로써 분단이 되었죠. 분단된 한반도, 그리고 이 휴전선을 따라서 철조망이 생겼습니다. 철조망, 이것이 모두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정답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행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행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정부입니다.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은 무슨 체계입니까?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은 무슨 체계입니까? 정답, 시장경제체계입니다.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죠. 가서 신고하면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혼인신고입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파산하게 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파산하게 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자, 지금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2025년 올해 9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 청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 예상문제입니다. 청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28일 신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1.4% 미만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저출산 현상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노령인구는 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질문,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양육 비용의 부담입니다. 질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조왕건입니다.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팔만대장경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광복절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일병합조약입니다.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경술련에 당한 국가적인 치욕의 날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라산입니다. 자, 저기 보이는 호수가 백록담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 국민의 5대 기본권이 있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여도 하고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것을 국민의 5대 권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겠죠.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법원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정답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자, 국민의 4대 의무. 자, 이 중에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입니다.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답 정당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수반은 대통령이죠. 타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의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의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자격증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 아이가 받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합니까? 0세부터 6세까지 아이가 받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합니까? 정답, 유아교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면접 시 출제되었던 문제를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JTVC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